이때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면 지지고 저항이면 저항이지 항상 지지와 저항에는 이 와가 붙어요. 왜 지지와 저항이냐? 사실 이 둘은 여러분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몸이지만 각각 다른 성격으로 변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는 언제든지 저항으로 변할 수 있고요. 저항은 언제든지 지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지와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지지와 저항이 뭐냐? 지지와 저항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매매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지지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느 일정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뭔가 막힌 것처럼 상승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바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주식은 심리가 지배하는 전쟁터예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각각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 본인이 매수한 매수가, 어떤 가격에, 어떤 평단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심리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라는 구간이 1만원, 그리고 저항이라는 구간의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할게요. 1만원에서 매수한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11,000원, 12,000원 올라가면서 10%, 20%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본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 참여자들은 이미 처음 샀을 때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본인이 매수했던 그 가격에 또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모습이 되면 또 한번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주가 방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지지입니다. 그러면 저항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저항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탈출하고 싶은 심리.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2만원에 구매를 했던 2만원의 매수 참여자들의 탈출 심리가 작용이 돼서 저항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차익 실현, 차익 욕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 매수를 했던 매수 참여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싶은 구간까지 도달을 해서 팔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는 구간, 그런 곳에서도 같이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공통된 구간에서 이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 이 구간이 2만원, 아까 전에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2만원, 여러분들이 2만원에 1,000만원을 매수했어요. 1,000만원을 2만원에 매수를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1만원까지 떨어지고 4개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의 1,000만원은 500만원까지 시드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 반토막난 계좌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다가 4개월 시간이 더 지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계좌에 1,000만원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면 2만원에 매수를 했던 대부분의 매수 참여자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매도하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이 구간에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심리가 발동되는 구간에 매도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으니까 2만원 밑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 참여자들도 더 이상 못 가나 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매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저항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은 한 몸이지만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변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자, 이거는 지지와 저항은 보통 한 번 이상 반복되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각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지는 반복될수록 약해지고 저항도 반복될수록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지와 저항 구간을 각각의 바닥과 천장이라고 할게요. 이 사이에 우리가 망치를 들고 바닥을 한번 쳤어요. 처음에는 바닥이 튼튼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두 번,
3번 치면 어떨까요? 바닥이 완전하게 깨지지는 않지만 힘이 계속 가해졌기 때문에 약해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더 쳤을 때 마치 유리창이 깨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저항도 마찬가지로 한 번 쳤을 때와 2번, 3번 위로 쳤을 때 받는 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지라인이 이렇게 깨지면 이 지지라인은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깨지면서 심리가 불안으로 바뀌고 다시 본전까지 왔을 때 이 지지에 매수를 했던 매수 참여자들이 본전에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매매 전략을 그리고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앞전에 아래 꼬리를 계속 달아줬으면 이걸 지지로 판단하고 이번에도 이 구간 언저리에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생각하고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항 구간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지지는 저항이 될 수 있고 저항은 또 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을 이탈했다면 심리적 선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매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지와 저항은 이런 박스권, 가격권에 대한 지지와 저항도 있지만 추세에 대한 지지와 저항도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건데요. 상승을 하는 상승 추세와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의 추세 상단과 하단부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이고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나였습니다.